네, 반갑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은 세게 나온다. 이 말씀 계속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지수 코스피는 2%, 그 다음에 코스닥이 3%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5%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3%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라면 8%가 넘는 상승이 지금 이틀 만에 일어나는 모습이죠. 내릴 때도 무서웠지만 올라갈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전환한 것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대형주들이 당연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자, 오늘 하이닉스 4%대 상승 중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2% 가까운 상승 중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6만전자 귀환 이런 것들도 또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수는 2400포인트 당연히 돌파가 됐고요. 시장 분위기가 이로 인해서 반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보게 되시면은요, 종합지수가 지금 2.04% 상승했죠. 2414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분위기는 일단 25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적 반등의 포인트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한 3~4%만 더 올라가면은 2500 돌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번 주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주간이기 때문에 자, 6월을 마무리한다는 입장 또는 이제 내일까지는 또 중소형 주들보다도 이제 대형주들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중간 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또 관심을 끌게 된다라면 주가를 낮춰놓고 배당률을 높인 다음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또 보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대형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지수는 상승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진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쭉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끝이 없이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장중 고점 형성되지 않은 모습이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저점 라인대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승 출발 이후에 쭉 치고 나가는 모습이라서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갭을 좀 메꿔놓고 갔던 것이 조금은 더 괜찮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갭 치고 올라간 다음에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을 것 같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들어와서 5일선 지지를 확인해주고 가니까 오히려 조금 더 물량적인 부분이 가볍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분명히 반대 매매 더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고, 뭐 신용잔고도 또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량들을 이제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들이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지수는 지금 현재 저점을 통과하면서 바닥권에서 빠르게 반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급하게 떨어진 구간에서 우리가 버텼잖아요. 매도하지 않고 버텼죠. 그리고 나서 빠른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감을 좀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빠른 반등에서 우리가 팔아먹었다라면 매수는 들어오지 못했겠지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빠른 반등을 통해서 회복이 빨리 진행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제 오늘 이제 주말 이틀 동안 합쳐가지고 거의 최소 5%에서 10% 넘게씩 반등들을 보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즉 회복을 그만큼 해줬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30%짜리가 마이너스 20%까지 회복이 됐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런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 책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계속해서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25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또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왜냐면 다음 달로 넘어가면 만기일도 또 가까이에 다가오게 되고요. 또 이제 하반기 시작한다는 물론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 이제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변수를 가져오게 된다라면 약간 주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회복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매수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뭐 상황을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제 또 상승한 이후에 살짝 또 눌려준다거나 옆으로 좀 서준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더 좋은 모습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일단은 저점을 통과하고 빠른 회복을 보여주지만, 이 저점에서 나타나는 빠른 회복은 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즉 너희들 팔았지, 이제는 끝났어, 너희들 따라오지 마, 그런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매도를 했다라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 부분들은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종목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대응 전략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수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씩 들어가시면 상관없다고 그랬죠. 매수를 조금씩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금의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
갖다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상황은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면서 773포인트. 근데 요것도 이제 8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또 저항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가 여부는 일단 수급에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심상치 않았던 모습이 좀 있었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우상향으로 쭉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1,400억 정도 순매수고요. 그 금융투자도 매도가 들어가 있지만 자, 그동안 매수한 거에 비해서 금융투자 매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의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매도 물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급이 드디어 물량을 받아먹기 시작했다는 거, 저점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매도 환매까지도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 환매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면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어 라는 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도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차익 실현은 환매, 즉 다시 매수해서 되갚아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즉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먹는 형태의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이 지금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 동향에서는 지금 코스피 쪽, 즉 거래소 쪽에서 순매수가 좀 나타난 모습이죠. 개인들 물량도 거래소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또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들 물량이요.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을 상승해서 끌고 나가는 건 대형주예요. 근데 개인들은 여전히 중소형주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올라가는 쪽에서 자, 지금 반등하잖아. 그러면서 급하게 올라간 종목들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또 얻어맞고 또 끌려내려오고 꼬리 달리고 또 끌려내려오고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사람들이 그동안 손해본 거 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절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가야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가 폭락할 때 내가 안 팔고 버티는 것보다 주가가 단 3% 4%만 올라갈 때 그럴 때 매수하지 않고 참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좀 그런 것도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 어려운 장도 다 버티고 내려갔는데 요거 좀 못 참아서 되겠어요. 그죠? 충분히 시장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나서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계속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오늘 전부 다 올랐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4% 상승이고요. 삼성전자도 1.7%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살짝 돌리는 모양새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 반등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승이 연결된다라면 이제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회복해 나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 모양이긴 한데 하이닉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둘 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뭘 살래 그러면은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변동성이 좀 나타나 있는 모습이지만 그 외에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지금 5% 상승이에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들 지금 다 올라가는 모습이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기아 마찬가지고요. 만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네, 만도도 지금 8%대 상승 중. 자, 회복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되는 거지.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흐름 그냥 타고 올라가시기만 해도 돼요. 더 안 사셔도 되는 거고 유지만 잘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들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고 났을 때 다 회복되면 밑에서 못 산 게 아까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꼭 그거 생각해야 돼요.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회복을 기다려주는 거고 밀릴 때 안 팔고 잘 들고 가는 거. 왜? 다시 상승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카카오나 이런 것들 기술적 반응 나왔지만 얘네들은 약해요. 자, 올라올 때 얘네들은 물량을 축소하거나 그런 전략들 계속 치우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요게 오늘 변동세 좀 있었죠. 지금 LNF가 2%대 상승이긴 한데 추세가 지금 밀려가지고 조금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문제죠. 올라가잖아 라고 생각해서 막 더 질러버리고 25%대 상한가 갈 거야 생각하고 위에서 물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신고가 나왔잖아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아직 그 흐름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빵 튀어서 올라간 다음에 물량을 훅 만들어냈다. 이렇게 된다라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올라가는 게 좀 약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다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부담스럽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들이거나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고평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하락률 살펴보게 되면은요. 상승 종목들 중에서 지금 메타랩스 상한가 혼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시총 600억 원밖에 안 돼요. 자, 지금 이 종목 추세 더럽습니다. 그죠? 네, 별로 안 좋아요. 더럽다고 하니 좀 죄송하긴 한데 더럽죠?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 거야. 600억짜리 상한가 이거 의미 하나도 없어요. 자, 코리아 FT 800억짜리 이런 거 급등 의미 없습니다. 노터스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하는 거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의미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쏠려간단 말이죠. 증시가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체가 누구냐? 아까 전에 보셨던 대형주들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 이런 대형주들 위주의 반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꼬시고 있어요? 중소형주, 조그만 종목들, 또 변동성이 큰 종목들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타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거죠. 즉 단기 투자를 하시면서 단기적 반등 이런 거 노려가지고 짧게 먹고 빠지게 이런 쪽인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먼저 손에 익힌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운전 면허증 따자마자 레이싱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울리지 않아요. 단타를 처음부터 많이 접근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시점에서 많이들 깨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특징적으로 보면 KG 모빌리언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8,500원대 저점에 갇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걸 넘어가는 모습만 나오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KG그룹이 쌍용차 인수하는 것이 확정만 된다면 아주 이런 쪽에서는 단기적 상승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좋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계좌 상황 보니까 한 2.5에서 3% 정도 수익은 상승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제 대비해서 그죠? 네, 주말장 대비해서 그 정도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상승이라면은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잘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계좌가 잘 회복되면 되는 거고 또 내려간 만큼 더 회복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하락률 쪽에서는 기산텔레콤이 많이 빠진 거 이거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ETF 쪽이고요. 네, 종목으로는 많이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뭔가 애매한 거지. 네. 그리고 많이 하락한 것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대 빠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냥 대체적으로 다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야, 좋으네요. 네. 이게 급락을 견뎌내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상승을 즐기셔야 되고 대신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 오리온 등등등 매수가 있고요. 카카오뱅크 이런 거, 기아, 만도, 자동차 쪽 많이 매수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팔아먹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살짝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에코프로엠이 포함되어 있네요. 에코프로엠이 올라갔을 때 올려놓고 팔아먹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반대겠죠. 네,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순매수 잔뜩 들어와 있고요. 대형주예요. 네,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팔아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하나금융주주, LNF, 후성 이런 종목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야, 후성 그때 여기 고점이었죠. 27,000원대. 내가 이거 아직도 기억해. 이거 기술적 분석상에서 최고로 좋은 자료라고 얘기했던 그분 어디 갔어요? 기술적 분석상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났구나. 나 뒤끝 되게 크다. 네, 조심하세요. 네, 야, 공부는 그쪽에서 하셨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네, 아무튼 야, 후성 많이 빠졌네요. 네, 안 보고 있었는데 많이 빠졌네요. 참 보면은 증권사나 이런 데서 리포트 나오는 게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죠. 네,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서 잘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다른 종목들 다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좀 많이 빠졌는데 회복이 좀 더딘데 이런 거 가지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시면 돼요. 천천히 다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대까지 다 회복해 줍니다. 종합지수가 2700포인트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10% 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종목을 치면은 15에서 20%까지 올라갈 텐데 어느 정도 회복 다 되겠죠.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생각한다면요. 3000포인트 절대로 절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가 대비해서 25% 더 올라가야 돼요. 지수가 25% 올라가면 현재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30, 40%씩은 다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3점포인트만 가더라도 플러스 계좌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플러스 계좌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저 위쪽에서 끌어내려갔지만 실제로 복구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상복귀 됐을 때는 계좌가 위로 확 넘어가겠죠. 여러분들 한 거 뭐 있다고요? 그냥 밑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줬거나 아니면은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거.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감까지 잘 이끌어 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후에도 좋은 성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